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RCEP이죠. RCEP 여러분들 메가 FT 최근에 우리가 2019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된 그 RCEP 그죠? 이게 지금 조금 그런데 메가 FT입니다. RCEP이란 게. 어이구 잠깐만요. 이게 뭐가 옆으로 좀 이상하네. 보자. RCEP이죠. 자. RCE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RCEP은 RCEP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영내 포괄적 comprehensive죠. 그죠? 포괄적 그 다음에 동반자 협정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한 15개국 정도가, 그죠? 15개국 정도, 15개국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아세안 구성을 보면은 아세안, 그죠? 자, 아세안이 10개국입니다. 10개국이죠. 아세안 10개국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10개국에다가 플러스 여기 이제 어떠냐면, 저 미주 지역에 있는 저 USMCA 구성국들 중에 원래는 이제 미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여기 이제 미국이 들어가 있은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멕시코라든지 미국과 같이 하는 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칠레 같은 거 그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멕시코, 칠레. 그 다음에 페루 그죠? 페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캐나다가 있습니다. 자, 요 두 나라는 여기는 미국하고 같이 나프타, 나프타가 들어보셨죠? 나프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프타가 다시 USMCA로 재편됐죠, 그죠? 재편됐다. 자, 요 구성국들, 요 USMCA에서 그 다음에 미국하고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프타가 사실 제일 큰 협정이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나프타에 대해서 자국이 실익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해쳐모여 한 것이 바로 USMCA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두 나라가 이제 USMCA를 구성하는 세 나라 중에 캐나다와 멕시코 이 나라가 결국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아세안 국가들 그죠? 아세안 국가들이 있는데 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세안은 10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개국을 보통 보면 아세안 10개국을 우리가 좀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을 보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필리핀 같은 경우 그죠? 필리핀 쭉 이야기해 보면 아시아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말레이시아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말레이시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뭐 싱가포르 그죠? 생각할 수 있죠. 싱가포르. 자, 또 생각나는 게 어디가 있죠?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쭉 우리 친숙한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인도네시아.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도 생각나시죠? 베트남, 그죠? 베트남. 그 다음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 그죠? 라오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태국, 라오스 그 다음에 옆에 캄보디아를 생각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그죠?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태국. 자, 그 다음에 브루나이라는 데가 있죠. 자, 대강 그렇습니다. 그죠? 태국, 캄보디아부터 미얀마, 참, 미얀마가 또 빠졌네. 미얀마. 전부 베트남 주위의 나라들이죠. 미얀마. 자, 요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나라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이 RCEP하고 항상 이제 대비가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RCEP과 항상 대비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사실 이야기하면 TPP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조직이죠. TP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TPP는 사실 미국 주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TPP는 미국을 주도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태평양이죠. 그래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해서 TPP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TPP의 주된 목적이 사실은 TPP와 RCEP은 TPP에서 RCEP이 파생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TPP는 미국 주도로 사실은 첫째는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미국이 이 TPP를 주도한 이유는 일본이 여기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한 이유는 이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일단 사실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래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일단 자유무역적인 그런 요소가 자유무역적인 요소를 제외하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그러니까 국영기업에 이제 자유무역을 제외하는 것이 있는 게 그 국영기업에 의한 보조금, 그죠? 보조금 같은 거, 국영기업에 이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은 이게 불공정 행위거든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자유무역이란 것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그냥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준다. 자, 보조금을 주는 것도 보조금을 어떤 특정 산업을 이렇게 우리가 WTO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그런 불안절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조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을 특정 기업, 어떤 산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낙후된 산업군이나 이런 거를 살기 위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냥 그거로 끝이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국영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그 기업을 유지시키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자생력도 없으면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경쟁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고 나면 결국은 뭡니까? 공급자들이 작아지니까 그때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에 생존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보조와 지원에 의해서 생존한 거죠. 그럼 요거는 자유경쟁, 즉 자유무역에 위배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WTO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면이 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었죠. 자,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을 통해서 국영기업을 양성시키고 이런 국영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생존해서 나중에는 이게 미국 기업과 경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경쟁자들이 많이 도태돼 버리니까 나중엔 결국은 경쟁력이 없더라도 살림만 놓으면 나중에 어떤
돈이 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였죠. 그래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아주 쉽게 도용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미국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왜 미국이 예민하냐면, 미국은 이제 자기 GDP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자기의 국민 생산의 GDP의 40%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지적재산권에서 나옵니다.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뭐 특허라든지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 어떤 부의 창출의 원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중국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일정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한다고? 지적재산권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환율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환율 문제.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조작한다. 미국이 한국도 환율 조작국에 일단 대상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조작한다.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환율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평가 절하를 시킵니다.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1달러를 가지고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1달러를 가지고 하나를 살 걸 두 개를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절하라는 것은 depreci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가절하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평가절하가 됐다는 것은 상대방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환율이. 그래서 평가절하와 환율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평가절하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평가절하다. 자, 평가절하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평가절하 됐다는 이야기는 내 돈의 가치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내 돈의 가치가 상대방의 돈의 가치에 비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 영어로는 이제 depreciation이다. 이렇게 됩니다. depreciation이다. 자, 이래 되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US 달러와 즉 외국 돈과 내 돈을 바꾸는 레이트를 이야기하니까 환율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환율은 이제 exchange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돈은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은 상승된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가 절하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물건이 다른 나라에 나가서 싸게 팔린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싸게 팔리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물건이 미국 가서 싸게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물건이 안 팔리고 중국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러면 장사 잘 된다는 이야기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국민들의 어떤 자국 산업이 중국에 의해서 거의 점유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을 하려니까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협정들이 있으면 이 협정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결국 TPP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100%의 자유화입니다. 100% 예외 없는 자유화. 완전히 다이어를 하는 거죠. 100%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정도의 무역 자유화를. 자, 무역 자유화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 뭐 보조금 지급하는 것, 그
그다음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틀 속에서는 무역 자유의 틀 속에서 룰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들려면 중국을 이러한 TPP에 끌어들여서 그 안의 룰에서 중국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TPP를 갖다가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때 뭐 그 전부터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오바마 때 이게 이제 일단은 승인이 돼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다가 다시 이게 트럼프 때 다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물론 트럼프 자신이 이걸 단독적으로 구상한 건 아니고 오바마 말기부터 이제 들어갔지만 사실 오바마 말기부터 여기 이제 중국이 나가버린 거죠. 여기서 왜 나가냐? 중국이 보니까 이제 TPP의 주 목적이 자기들을 이렇게 자유무역의 틀 속에서 왜냐하면 TPP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그 레벨의 자유무역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RCEP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중국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서 중국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PP에 가입하지 않고 대신에 중국은 따로 와서 RCEP을 갖다가 차려버리는 거죠. 중국 중심으로. RCEP이 중국 중심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RCEP은 중국이 주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RCEP을 중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이제 미국은 여기 들어가기가 좀 그런 거죠. RCEP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TPP에서 미국도 그러면 중국이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TPP에서 미국도 탈퇴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때 TPP에서 탈퇴를 하고 되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국가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죠.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은 일본인데 자 일본이 이제 나머지 남아있으면서 이제 일본은 나름대로 이 TPP의 국가들도 사실은 동남아 쪽의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의 국가들이 많았는데 동남아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많은 TPP를 하지를 못했죠. 그죠? 일본은 이제 TPP를 많이 TPP가 아닙니다. 일본은 사실은 FTA가 많이 안 됐습니다. FTA가 자유무역 협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일본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본의 어떤 독특한 상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일본은 FTA를 해봐야 다른 나라들이 실익이 없다는 거죠. FTA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 협정이고 누구나 쉽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으면 외국에 가서도 FTA가 체결된 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자국과 같이 내국민 대우와 채국 대우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경쟁할 수 있는 특징의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내 가격이 싸고 경쟁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 나라 자국의, 그 나라의 그 인디지너스라 그러죠. 그래서 인디지너스 펌들, 자국의 어떤 그러한 그 회사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그죠?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경쟁력만 갖추면. 근데 일본은 이제 상거래 구조 자체가 그런 이제 자유경쟁의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뭐 중국의 관시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독특한 자기들끼리의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는 한은 결국 FTA를 하면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시장만 열어주지 그 나라가 일본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미국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자기네들 시장만 열어주고 자기네들 실제 일본에 가서 팔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환태평양 TPP에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을 갖다가 잡아둬야 되니까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뭐 일본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TPP가, 미국이 참가한 TPP가,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은, 일본과 FTA를 체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은 좀 난처했죠. 그렇지만 중국을 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TPP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바마 때.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싹 나가버리고 나니까 미국이 중국이 없는 TPP에 있으면 결국 일본에게 문만 열어주니까 미국도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미국도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TPP는 결국은 누가 주도한다? 일본이 주도하게 됩니다. 일본은 왜 주도하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한 4개의 국가가 RCEP, 지금 이제 중국이 뛰쳐나가서 만든 이 RCEP, 하고 겹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FTA를 많이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TPP에 있음으로써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그대로 갖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메가 FTA이기 때문에. 우리 FTA라는 것이 원래 사실은 양자협정인데 두 나라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여러 나라가 동시에 다자간에 이렇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메가 FTA다 이렇게 하죠. 그럼 효과는 좋죠. 그죠? 메가 FTA는 한꺼번에 그냥 딱 타결되니까 여러 나라와 했던 그런 것들이 노력과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이야 그걸 개개인으로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한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중 FTA, 한미 FTA 뭐 이런 뭐 한칠레 FTA, 우리나라 FTA 제일 처음은 한칠레 FTA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일본 좋거든요, TPP. 그래서 일본이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이제 미국이 주도한 TPP는 이제 뒤에 조금 이제 그럼 다른 데로 잠시 넘어갑시다. 자, 미국이 주도한 TPP는 이 TPP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완전 자유화입니다. 완전 자유. 미국은 문 완전히 열어라 이거죠. 완전 무역 자유화입니다. 무역 자유화. 자, 완전히 문 열으라는 거죠. 근데 이 완전 무역 자유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나라들, 아시안 국가들이죠. 아시안 국가들은, 그죠? 조금 뭡니까? 이게 지금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있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시장이 세계 제1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이 완전 자유화를, 미국 시장에 TPP에 들어가야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목적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죠? 완전 자유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미국도 다 열 테니까 너것도 다 열으라는 거죠. 자기 나라의 어떤 영토를, 시장을 완전히 열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오픈을 완전히 거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걸 개방해야 해야죠. 시장 개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켓 오픈이라. 자, 높은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역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아시안 국가들로서는 기회도 있지만 역으로 미국 상품이 자기 나라의 어떤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러한 위험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때문에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결국은 나가버리니까 이 아시안 국가들도 여기에 이제 다른 아시안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안 국가들도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이거 100%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일본이 남아있잖아요. 일본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결국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뭐 물 건너갔고 일본한테 마켓만 열어주는 이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도 그러면 그러니까 TPP 안 합니다. 이렇게 TPP를 거부합니다. 자, TPP를 거부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지금 FTA를 체결을 많이 못했어요. 자, TPP를 거부합니다. 아시안 국가들이. 아시안 국가들도 이제 이러한 그 개방 때문에 100%
TPP를 아까 거부하는 이유가 뭐랬죠? 시장 개방의 어떤 강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시장 개방의 강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자, 거부를 하니까 일본이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일본이 제안을 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잠정적으로 미국 다시 컴백할 거다. 미국이 컴백할 때까지는 그럼 미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장이 열리니까 물론 일본도 미국 시장을 보고 TPP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 시장보다는 동남아들이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 특히 TPP에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호주라든지 또 뉴질랜드가 있거든요. 자, 이거 다 아시아입니까? 그죠? 호주하고 이런들, 뉴질랜드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놓칠 수 없는 일본은 그 기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국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은 좀 그거 하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좀 강도를 조금 줄이자. 미국이 들어올 때까지 강도를 줄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강도를 줄이냐 하면은 자, 그 완전 100% 자유화가 아니고 점진적 자유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prehensive라고 합니다. comprehensive. 자, 점진적이다. 자, 이 앞에 있는 점진적이란 말을 씁니다. 점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달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그 국가의 사정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comprehensive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comprehensive partnership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CP를 앞에 붙이고 그다음에 TPP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나간 이후에 이게 이제 TPP가 된 거죠. 그죠? 이 점진적인. 자, 그럼 미국이 컴백되면 다시 TPP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미국은 이 comprehensive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점진적이라는 것은 100%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점진적이란 말은 100%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서서히란 이야기예요. 서서히란 말이거든. 서서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개방하자라는데 미국은 이 서서히는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미국은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완전 자유, 완전 무역 자유화. 완전 무역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 다시 이 CPP는 없어지는데 지금 이제 CPP라는 것이 앞에 붙은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PP에서 왜 CPP가 되는 CPTPP가 되는가? 원래는 TPP였는데 미국이 탈퇴하고 나서 이게 이제 TPP가 되었다는 거죠. CPTPP가 된 이제 그런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 그죠? 자, 그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좀 더 볼게요.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우리가 RCEP, 자, RCEP은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RCEP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입을 했고, 이 하나의 더 축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TPP에서 아까 이게 뭐가 됐다 했죠? 지금 현재는 CPTPP. 자, 이 두 개의 조직은 이제 메가 FTA입니다. 메가 FTA. 우리가 메가 FTA의 가장 전형적인 것들이 이제 그지는 EU입니다. EU. 그 다음에 나프타, 맞죠? 자, 요 나프타는 뭐로 됐다고 했죠? USMCA로 됐죠. USMCA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동에 멜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아시아에 또 뭡니까? 아세안도 있고 한중일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APEC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APEC. 그죠? APEC.
자, APE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뭐, 메가 FT다, 이렇게 합니다, 메가. 자, FTA는 원래 양국 간의, 이게, 쌍자 협정입니다, 쌍자. 두 나라가 협정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요거에 이제 앞에 메가가 붙으면 다자가 되는 겁니다, 다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타결해버린 거죠. 여러 국가가 들어와서 쌍자 하던 것을 갖다가 여러 국가가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타결해버리는 거. 이걸 검색으로 메가 FTA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럼 이 RCEP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PP도 향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 다시 컴백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컴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러면 이제 중국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또 다른 이득이거든요. 또 다른 이득인데 또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중국이 또 중국을 고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 들어가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모든 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의의 어떤 회원이 돼야지, 구성원이 돼야지. 거기서 반대도 하고 뭔가 자기들이 불이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를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죠. 그죠? RCEP이나 또는 중국에 대한 그걸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RCEP하고 TPP에 양쪽으로 걸쳐 있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RCEP하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걸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어떤 국가들이냐면 양다리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일본.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 말레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 같은 것도. 자, 이 나라들은 두 나라에 전부 다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제 두 나라에 전부 다 니도 하고 나도 하죠. 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결국 TPP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복귀는 아니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지금 이제 그 TPP에 미국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어쨌든 뭐 확연하게 요 부분은 이제 중국이 중심이 된 거는 맞고요. 중국이 우리 이제 뭐 중국이 중심이 우리 정부에서 중국이 중심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이제 중국 중심주, 중국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이런 비난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의 24%는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의존도는 이제 한 12%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미국과는 뭐가 있습니까? 또 국방이라는 안보가 있죠. 안보. 그죠? 안보가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금 중국에 월등하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그런데 우리가 뭐 눈치 본다 아니면 친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보더라도 그 아주 빅가이들 큰 고객들이 사실은 기업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주 고객이 있습니다. 그 주 고객을 빼고 나면 나머지기는 그냥 잔잔하죠. 근데 잔잔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잔잔한 고객이 나중에 큰 고객으로 오지만 사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통 우리 하청하는 기업들 자동차 하청 그럼 그 사람들이 거의 100% 그죠? 90% 정도가 좀 일정한 한 기업에 그냥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기업에 또 넣으면 또 안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기업을 유지하는 그 주된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국이 우리 교역의 24%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중국만을 그 보면 안 되죠. 또 이 중국이라는 것은 이 중화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만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홍콩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전적으로 중화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화권으로 보면은 중국이 아까 몇 퍼센트를 했습니까? 24%. 대만이 한 4%. 여기 한 8% 됩니다. 그럼 12%. 그죠? 여기 12%. 그러면 거의 한 몇 퍼센트? 36%. 그래서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40%가 거의 중화권에 갔다가 중국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교육이. 중국에 전부 다 중국에 간다면 그러면 이 보통 고객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뭐 그거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손님이 와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뭐 큰 손님도 작은 손님 똑같이 대하면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거는 뭐 기본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뭐 친중이다 친미다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득을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스페셜리티를 갖다가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뭔가 친중, 4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지사인 겁니다. 당연주사.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 자, 우리가 RCEP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향후에 TPP에 이제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RCEP과 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 자, 왜냐? 중요한 거는,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건 그 국가의 번영이니까요. 그죠? 이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TPP와 RCEP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느냐.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죠?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자니까, RCEP과 TPP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속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속성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RCEP을 먼저 한번 또 살펴보면요. 이제 이 RCEP은 말 그대로 이게 거의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76억 정도 되죠. 76억 됩니다. 76억 글로벌 파퓰레이션입니다. 그죠? 세계 인구인데. 자, 근데 이 국가들 아까 이야기했죠. 아세안 10개국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뉴질랜드, 그죠?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자, 아시안 10개국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주의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남미에, 자, 그 다음에 아세안 10개국. 그럼 총 몇 개국이 됩니까? 총 15개 나라가 된다. 자,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15개 나라가, 그죠? 15개 나라가,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인구는 거의, 인구는 얼마? 한 22억 정도 됩니다. 23억 정도 되네. 23억 정도. 그럼 이게 76억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 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RCEP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GDP 같은 경우는요. GDP는 26조 달러입니다. GDP 26조 달러라는 거는 많은 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이제 미국의 GDP가 한 24조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엄청난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26억인데 미국이 24조입니다. 자, 그렇게 이게 엄청나죠. 억수로 크죠. 그죠? 억수로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 세계 GDP의 한 30%, 글로벌 GDP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요것도 인구도 30%, GDP도 30% 정도.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나. 그래서 이제 24조 달러. 그럼 24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러니까 2경 4천조 정도 됩니다. 2경 4천조. 우리 돈으로는 2경 4천조 정도. 자, 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죠? 자, 그렇게 된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 되죠? GDP가? 자, 1조 7천조. 1조 7천억 달러. 1.7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걸 하면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자, 우리나라는, 요렇게 되고, 그죠? 자, 미국은 요렇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거는 1700조 정도 되죠. 요거는, 요거는 1.7조 달러니까. 자, 우리는 요거는 1700억 달러. 1700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은. 1700조 원 정도 되겠죠.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GDP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한 해 예산이 한 30조 정도 되죠. 맞죠?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제 한 해 예산이 되는 거죠. 예산. 자, 그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그죠?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우선 이제 우리가 RCEP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CEP의 이 이니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RCEP 이니셜. 그래서, 이니셜도 알아놔야죠. 그죠? 아까하고 같이. 자, RCEP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R은, 요거는 regional입니다. regional입니다.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죠? 지역. 지역. 또는 영내. 또는 영내.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뭡니까? C는 아까 얘기한 comprehensive, 포괄적인. comprehensive. 그죠? 이거는 이제 포괄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E는 economic입니다. 경제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는 partnership. 이거는 다른 말로 동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자,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 이 comprehensive라는 이 말은
이게 점진적이란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점진적.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TPP는 어떻게 했습니까? TPP는 이게 100% 높은 수준의 뭡니까? 무역 자유화를 요구한다 했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가입된 나라들이 대부분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도 있죠. 아시아 국가들이 많죠. TPP도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데 이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지 않게 동등하게 상대적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앞전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reciprocity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 상호주의죠. 일종의 이건 전면적 상호주의. 내가 열었으면 너도 다 열어라 이겁니다. 전면적 상호주의를 추진한 것이 TPP입니다. 내가 열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열어라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파라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없는 국가들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국 산업이 몰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WTO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GSP라든지 이러한 이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혜, 개발도상국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TPP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의 레벨을 굉장히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RCEP에서는 이 점진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방 정도를 요구한다.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RCEP은 사실은 개방도가 낮습니다. 개방도가 낮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보면 RCEP은 TPP에 비해서 개방도는 낮다. 개방도는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선호되는 경향이 있겠다. 그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타결은 2000년도에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말에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에 이제 이게 최종 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서명이 됐죠. 요 서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거는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국에서 뭘 받아야 되죠? 자국의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포함해서 여기 이제 아시안 10개국들 그죠? 하고 이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까 몇 개국? 15개국이 이제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무역규모 같은 거 봤는데, 요게 결국은 인구 측면에서는 아까 GDP하고 무역규모, 이게 이제,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이제, GDP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그렇고요. 인구 아까 거의 3분의 1 했죠? 그 다음에 아주 큰 겁니다. 큰 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제 교육에서도 그렇고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대다. 자, 앞전에 세계 최대는 나프타였죠. 나프타였는데 나프타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죠? 나프타보다 더 커졌다. 나프타의 후신이 이제 USMCA보다 더 커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역량에 있어서는 거의 한 27% 여기 쓰겠습니다. 27% 그죠? 인구에도 아까 절반이었죠? 인구 GDP도 한 30%, GDP도 한 30% 아주 많았죠, 그죠? 인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구도 인구도 거의 30%. 자, 거의 30%를 약간 세계의 어떤 뭐 인구, 교육 그 다음에 GDP의 거의 30%를 우리가 차지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큰 의미가 뭐냐면 자동차이죠.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자동차 생산, 그죠? 요게 거의 이제 50% 이 나라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요즘 다 중국에서 만들죠. 자, 전자제품은 거의 70%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조업 생산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거의 50%다. 자, 이것만 봐도 막대하죠. 이것만 봐도.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그럼 결국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업하면 그게 원자료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국내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효과는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